이제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연락을 좀 주셔서 이렇게 우리 백송 3단지 주민분들께 좀 좋은 안내 그런 것들을 좀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오늘 많이 참석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먼저 좀 이 현안이란 굳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설명이 다 끝나면 궁금하신 사항 저한테 여쭤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목차고요. 뭐 회사 소개, 저희는 어쨌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기 때문에 회사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 그리고 고양시 저희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 경과 및 향후 예상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표님 대신해서 제가 나왔는데요. 저희 쪽 이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는 책을 쓰셨어요. 대표님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책을 쓰는 사례가 저희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되게 통상적으로 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쓰시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뭐 답답했던 분들 그리고 뭐 법에서 정한 사안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좀 안내가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고양시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고양시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위한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개최하는 거기서 저희 행정파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사실 여기 백송 3단지 건너편에 백마 2단지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일산에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일산에 93년도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일산에 거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호곡마을 9단지 거기에 이제 힐센팀과의 부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뭐 기타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사실 일산은 몇십 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일산에 살다가 운정으로 이사 가긴 했지만 일산에 대한 뭐 들어오세요.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면 저희가 꼭 일산에 현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실적을 좀 소개드리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재건축한다고 사전건설팀 분부서 진구하고 있는데 업체가 뭐지 쟤네? 이럴 수 있는데 이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주민분들이 이제 열의만 가지시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도청 뭐 아니면 고양시청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서류를 접수하고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모이셔서 회의를 하신다던가 총회를 하신다던가 뭐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추진위원회 실적이 이쪽에 있고요. 이 단계가 지금은 저희는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고요. 이게 이제 동의 조합원 전체 이 저희 구역 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장애 식상구역이라고 이때 당시에는 당군 1회 체제 사업장 거기를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나면 이 목적은 하나잖아요. 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전의 뭐 물건을 새롭게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실적도 있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실적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사업시 인가 실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사업시 인가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됐으면 저희 조합 설립의 목적은 새로운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 밑바탕을 그리는 설계 도서가 나오는 실시계 안에 지하에는 뭘 짓고 그리고 지상에는 몇 층의 아파트를 지을 거며 그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배치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사업시행인가이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관리처분 아 그래 아파트 짓는 거 다 좋아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에서 돈을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얼마를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처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관리처분인가 실적이라고 저희가 정비사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분들의 조합원님들의 그
자산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이제 저희가 빚을 보는 단계가 관리처분인가 행정 업무가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실적이 있고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를 하겠죠.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들을 다 허물고 이제 이주를 하시고 그리고 그 시공사랑 도급 계약한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를 새로이 짓고 그 사이 하고 나면 입주를 하면 또 이제 이전 고시를 해드려야죠. 저희가 처음에 소유권을 조합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동호수가 배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전을 합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 조합 해산이 있습니다. 해산, 청산. 근데 해산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전 고시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전 고시라 함은 등기를 내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이전 고시를 하고 나면 조합 해산을 하고 이제 저희의 목적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 해산하고 청산하고 이제 그 단계로 가는 건데 저희 회사가 그 대표님께서 20년 정도 이쪽 업무를 하셨고요. 실적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저도 사실 10년 정도 이쪽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 실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하우징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고 그런 회사다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여기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내가 TV에서 뭐 추정 60분 이런 거 보면 정비업체가 뭐 뭘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저희가 하는 업무란 여기 이제 정비 선정이 왜 필요하냐 지금 단계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행정 업무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든 서류를 꾸미고 그리고 관련 법을 검토해서 그 법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 시행 계획을 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여기서 슈퍼를 하던 사람이 와서 그리고 다른 일을 하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기는 힘드세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대행해줄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희라는 업체는 행정 업무를 대행하고 그리고 설계사를 또 나중에 뽑겠죠.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래서 설계업체도 뽑고 그렇게 해서 협력업체들이 여러 군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용역업체는 이제 이렇게 용역이 끝나면 용역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계약을 하면 근데 용역이 끝나면 나가는데 저희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 조합의 업무를 하게 되면 해산하는 단계까지 옆에서 쭉 있는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현장은 지금 혹시 독립문역 앞에 경희궁자이라고 아세요? 네. 강북 최고가 찍은 거기가 저희 현장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2003년, 4년 그때부터 지금 이런 단계가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입주가 끝나고 2018년도에 저희가 1차 이전 고시를 하고 제가 작년 3월 달에 2차 이전 고시 거기가 또 사실 분쟁이 좀 있었어요. 서울시랑 종로구 싸움 때문에 문화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박물관 마을이란 거 그것 때문에 뭐 땅 문제가 좀 끼고 해서 조합원님들은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전 고시를 해드렸어요. 이전 고시는 계속 나올 단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101동 101호가 당첨이 되셨어요. 그거를 그 조합원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드린 거예요. 보존 등기. 그러면 등기를 열람하면 제 이름이 제일 뜨겠죠. 그런 걸 이전 고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끝난 거죠. 24년.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를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한두의 사업이 아니라 롱턴으로 굉장히 긴 사업이구나. 우리 개발 사업이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제 집 허물고 짓고 하면 되잖아요. 대출 받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다 모이셔서 몇천 분, 뭐 몇백 분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현물을 출자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성공을 해서 좋고 사실 저희의 목적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내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뽑아야 되고 모든 협력업체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셔야 된다. 그리고 요놈의 정비업체, TV 매스컴에서 항상 얘기하는 정비업체가 저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데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 계속 행정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모든 업무를 저희는 좀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계업체에서 뭘 이렇게 작업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합 집행부에서 검토하기가 힘든 부분은 저희 아까 제가 실적에서 좀 시간을 많이 저거 허비했잖아요. 그게 그런 저희의 노하우들을 다 묶어서 여기는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협력회의 개최할 때 저희가 주가 돼서 또 회의를 하고 항상 저희는 집행부 편을 서서 조합원 여러분 편에 서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이 노하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공사 도급 계약 지금 계속 요즘에 이슈 되는 게 공사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로 막 올랐다더라. 예전에 뭐 500, 600 이렇게 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사실 어제도 제가 실무사랑 미팅을 하는데 거기는 동작구 현장이었거든요. 동작구 현장에서 지금 1,300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는 그 공사비 안에 포함된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게 뭔지 불리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는 그런 업체가 저희고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조합의 조강지처가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네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돈이몬 현장을 설명하면서 뭐 20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시면 이게 도정법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도정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법에 따라서 저희는 이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본계획 1번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막 지정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안전진단이 이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제가 써놨는데 글씨가 상황에 따라 미실시.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전진단 진행 시 1년 추가잖아요. 이게 말이 1년인지 저희가 오늘 오전에는 또 인천에 간석한진 그쪽을 갔는데 거기도 재건축이거든요. 지금 안전진단비 모금을 하는데 작년부터 모금하는 절차가 너무 길어지고요. 당연히 그 절차가 길어지면 또 인허가 절차까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저희는 이걸 베스트안으로 잡긴 했는데 여기서 일정이 더 지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단독보다는 지금 이렇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생각으로 하나라도 이렇게 일정을 뺄 수 있는 거는 단계는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안전진단은 진행을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있는데 이게 2025년 정도인가 내년까지 저희가 생각하는데 정비구역은 뭐냐면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게 넓은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도로 흐르면 교통 흐르면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고 이제 정비구역은 말 그대로 저희 사업장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지가 있으면 여기에는 아파트를 설치하고 여기에는 뭐 도로를 만들고 이쪽은 뭐 종도시설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비구역이에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부터가 본격적인 업무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러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준비위원회잖아요. 이 준비위원회님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전체 동의 50% 받아서 여기 구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50%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2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빠르면 그해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같은 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을 같은 해 26년도에 계획을 하고 이제 그럼 건축심의 아까 사업시행인가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시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여기 골재는 어떤 걸 쓰고 철제는 어떤 걸 쓰고 지하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런 건데 그 전에 건축심의는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고 뭐 어떤 걸 기부 체납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건축심의 2027년 그리고 사업시행가가 2027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의 꽃
우리의 처분기에 나의 분담금은 어떻게 산출을 해주셨네, 나는 몇 동 몇 호에 들어갈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저희가 접합니다. 이게 2028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종호 아파트에 대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동호수 추첨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1동 101호에 살던 사람이 동호수 추첨을 해서 사업체 인가가 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조합원들이 원하는 타입, 저희가 만약에 뭐 5구, 6구, 84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면 나는 84 아파트로 들어갈래, 이런 분양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그 내용 토대로 해서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때 분담금, 나는 내가 좀 전에 갖고 있던 자산이 뭐 1억인데 새로 들어갈 아파트가 2억이야. 그럼 1억 정도는 내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구나. 이런 계획서가 설계서를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2029년에 이주 철거 착공. 그리고 그렇게 하면 통상 3년 정도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주말 근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뭐 3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협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하는 게 현재 이제 지금부터 움직여서 열심히 달려서 입주하는 게 2032년. 그럼 벌써 8년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롱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드린 이 부분도 굉장히 베스트 안으로 잡은 일정인데, 그만큼 저희 이 사업이 굉장히 길게 쭉 가야 되는 사업이구나. 오늘은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그래도 요 정도 우리가 저 안전진단을 좀 빼버리고 뭐 좀 여기서 좀 일정을 당기고 이런 것들은 제가 했던 현장 중에 하나가 박명식 뉴타운 중에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제일 빨리 입주한 현장이 있거든요. 이런 현장들도 정비업체가 어떤 부분을 뭐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조합집행부, 정비업체, 시공사, 모든 협력업체가 그때 저희가 경기가 2012년도에 한 번 또 쓰러졌잖아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12년도에 또 한 번 더 왔잖아요. 그러면 시공사가 주머니를 닫아요. 그러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겠죠. 돈이 현금이 흘러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공사에서 주머니를 열고, 그러면서 17년도에 또 경기도 최고가를 찍고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의 노하우, 시공사의 노하우, 집행부의 검토 안들을 토대로 해서 이 시기들은 다 조금씩 조율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사실 저는 설명을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통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뭉쳐야지, 지금 백마 여기 1, 2단지처럼 다 뭉쳐야지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 경과 및 향후 예산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희 고양시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3년 작년 3월 달에 이미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1차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한테 익숙한 백송마을 5단지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백송 5단지와 같이 가야 됩니다. 백송 5단지도 지금 안전진단 떨어진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백송 5단지도 지금 혼자 이렇게 달려가서는 다른 단지와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뭉쳐야 되고, 나중에 백송 5도 같이 저희가 끌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제 사실 제가 좀 다시 한번 백송 3단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도 고양시 스타일상 6월에 발표는 어렵지 않겠냐, 좀 사이드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설명회를 요즘에 음악분 이후에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단지별로. 그때마다 설명드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전 컨설팅이 아닙니다. 저희는 선도지구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 사전 컨설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성 검토, 그 정도,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라고 하면 저희가 향후 지어질 설계안의 계략적인 설계안을 가지고
그 뭐 분담금이 얼마 정도,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건데 이 사업성 검토 업무가 저희가 하는 업무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희 선도지구 지정의 발판은 될 수 있어요. 한 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에서 이번에 지금 아직 5월 31일까지 2차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떨어지더라도 결코 그거에 뭐 상처받아 하시거나 흔들리시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 분은 사실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고양시에서 사전 컨설팅이 결과가 나오면 뭐가 나올 거냐면 고양시에서 그리는 그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기부채나 비율은 어느 정도, 어떤 거는 뭐 아파트는 어떻게 짓고 도로는 좀 어느 쪽으로 빼라 이런 게 나오면 저희는 바로 착수가 들어갑니다. 사업성 검토. 저희 이 단지가 대충 3단지가 떨어지더라도 저희는 그거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라도 제가 좀 이렇게 뭐 무르리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전 컨설팅에 저희가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전 컨설팅은 진짜 말 그대로 사업성 검토, 그것조차도 너무나 대략적인 사업성 검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무들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 아닌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렇게 꼭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에 5월 말 정도에 저게 나온다고 했어요. 지정 기준이 선도지구, 제가 목이 좀 이쪽에 중간에 이쪽에 보시면 상반기에 선도지구 지정 기준 그리고 100점 사항 등을 공개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5월 말에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사전 컨설팅이 아닌 이 선도지구 지정의 그 기준에 맞춰서 빨리 손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뭐 저희 백송 3단지, 2단지, 뭐 5단지, 1단지 이렇게 다 통합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4년 올해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고양시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기 정비구역,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사업장의 계획, 기본 계획이 되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자면, 자, 사전 컨설팅도 안 됐어. 선도지구 지정도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사업 못해? 아닙니다. 사업은 할 수 있어요. 다소 시기가 지연될 뿐이지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이걸 꼭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요. 왜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전진단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만약 백송 3단지 혼자 열심히 달린다 하면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하는 특별법이 이제 4월 말에 시행이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를 통합으로 진행을 하면 너무나 많은 혜택을 준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그리고 리모델링은 저희가 해당이 없으니까, 그리고 특례를 부여해서 인도지역 지구 건축구역 건축 제어를 하라. 이건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종상향을 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11층, 뭐 15층 아파트라고 하면 20몇 층, 30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밑에 보시면 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라, 말 그대로 기부채나 하라는 거예요. 도로를 설치해서 내든 아니면 현금으로 출자를 하던 이런 식으로 기부 체납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저희 조합원님들께 더 유리한 부분일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장에 굉장히 많은 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합으로 가면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고, 통합으로 가면 용적률이 완화가 되고, 우리가 지금 지을 수 있는 층이 여기가 2종이라고 하면 2종이 200인가요? 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건 말 그대로 층수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산 가치는 더 늘어날 겁니다. 나의 분담금은 더 줄어들 테고. 그래서 저희는 통합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사전 컨설팅 되면 좋아요. 저희가 선도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자, 선도지구 지정 기준 안에 보시면 여기 색깔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도가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주민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내 옆집, 내 아랫집, 윗집 다 참여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를 굉장히 열심히 어필하는 사람이 있고 될 때만 돼. 나는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어. 이런 사람들과 어떤 사람 손을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홍보하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주민 참여도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또 나왔네요.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두레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업.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채납. 그 비율이 높을수록 저희는 이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통합으로 갈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건축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계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그냥 단순하게만 설명하면 통합으로 가면 와 엄청 높은 아파트 많이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세대수보다 많은 세대수가 지어지면 일반 분양 수가 많은 거잖아요. 분양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분담금은 그만큼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여기 백송으로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주거단지 정비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강촌 1리, 백마 1리 그게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우마학군 후곡 쪽 그리고 후곡 그 앞쪽은 시설정비였나?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주거단지 정비형으로 저희는 해당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전 컨설팅은 아까도 주민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동의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전 컨설팅 단지 선정 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소유자 동의율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서가 많이 나와야지 저희가 사전 컨설팅에 당첨이 돼? 뭐 그게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웃분들한테 더 홍보를 해주시고 아까는 뭐 사전 컨설팅 안 돼도 실망하지 말라면 그게 아니라 저희가 선도지구 지정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를 홍보할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 컨설팅도 당첨이 되면 너무나 좋은 거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고양시에서 하는 인허가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지정이 되면 좋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에 강촌 1리, 백마 1리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포함이 돼야 합니다. 백송 3, 2, 1, 5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 사전 컨설팅 진행 시 장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성 검토 저희한테 사업성 검토를 요청을 하지만 저희는 이게 용역비가 당연히 저희가 업무라면 용역비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데 고양시에서 하는 것들 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걸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중요한 나의 자산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어차피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지금 사실 그 이번에 총선에서 좀 안 돼서 이게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저희는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세예요. 그래서 저희 주민분들이 호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 조금 귀찮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 이렇게 내 이름 쓰고 뭐 서류 제출하고 이런 게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장님이 굉장히 많은 서류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무슨 동의서 이런 것들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내 자산을 위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움직여야겠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사전 컨설팅은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앞선에도 설명을 드려서 그리고 추진위원회 관련 법령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준비위원회잖아요. 근데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역 내 현재 그리고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해라.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5년 이상 물건을 소유해라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왕이면 저희가 움직인다고 하면 좀 단단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도 좀 검토를 해봅시다 해서 이걸 안내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준비위원회는 운영 목적은 말 그대로 저희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진구겠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움직여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만들 거잖아요. 그때 운영 규정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서 해야 되는 업무고요. 나중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단지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조합으로 가면 조합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위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조합의 감사나 여기 이사나 대의원들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총무님 그리고 선관위 위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도 나중에 조합에서 한 자리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이 요건들 물건을 갖고 있거나 5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놔야겠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향후 추진 절차는 첫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구성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가 고스란히 우리 조합 설립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제 조합 설립까지 움직여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잠깐 물 한 번만 더 먹고 저만 더운가요? 땀이 좀 많이 나네요. 그러면 하우징 파트너스가 오늘 여기 와서 왜 저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저희 또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업무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돈임원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돈임원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 중에 2000년대 초반에 했던 현장들이 아직까지도 청산이 되지 않은 조합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는 용역 단계별로 용역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해산이 안 된다고 하면 몇 년 동안 해산이 안 되면 저희 용역비를 못 받아요.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백송 3단지를 추진을 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여기 어디에 두셔도 용역비는 없을 거예요. 저희는 조합 설립 추진이 설립 때까지는 무상으로 업무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사업성 검토 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컨설팅 되면 사업성 검토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사업성 검토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서 검인 관련 업무 지원. 검인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인허가청에 그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가서 우리 이제 동의서 받을게요,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업무가 필요해요. 그러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어떤 양식에 어떤 법적 양식이 필요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업무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우리 언제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회의를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회의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런 회의 자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위원장님이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의서가 좀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럼 주민 설명을 하려면 그냥 장소만 대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가 지원을 다 해드리고요. 회의 자료도 준비해드리고 사회 저희 대표님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서 진구 관련 업무 지원, 그리고 추진 설립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너네 뭐 용역비도 안 받고 이렇게 해줄 거야? 아니죠. 저희도 용역비는 안 받지만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추후 이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시기가 오실 거예요.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고 나면 그러면 저희한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저희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얘네 진짜 톡소리나게 일 잘하네 하면 업체 선정할 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업무 사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는 거고 저희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우징 파트너스한테 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일을 진행을 해보자 전문가니까 그러신다고 하시면 오늘 좀 고민들 많이 하시고 오늘 협약을 체결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동의서 증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주민 참여형이라고 해서 각출을 해서 좀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각출해서 하는데 그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럴 때는 저희가 운영비 차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홍보용 특수 업무를 이제 다른데 뭐 요청하거나 그럴 때 저희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공짜로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장에 만약에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하루 뭐 인건비 당연히 나가겠지만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 사업장을 성공시켜서 저희가 용역비를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힘을 내서 빨리 열심히 업무 협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이 돼서 이 백성 3단지 사업장을 성공을 시키자. 그리고 우선은 나중에 입찰할 때 저희한테도 입찰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 백송마을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송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 하우징 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이. 지금 막 제가 말도 빠르고 혼자 땀 뻘뻘 흘리고 해서 질문을 못 하실 수 아니 있는데 저 뭐야 네. 그 화면 중에 뭐지? 화면 컨설팅. 탈방 컨설팅? 네네. 요거 좀 전에요? 네네. 저희 그 뭐야 사전에 그 아파트 주면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사전 컨설팅이 저 지금 3단지 여기 3단지잖아요. 네. 그리고 저 우성 있고 그다음에 저 우성이 우성하신 같은 날. 네네. 거기도 그렇게 이제 지금 브리핑을 하고 계셨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 처음에 우리 저 뭐요 저그 원희룡 장관이 왔을 때 그 뭐냐 여기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노후도가.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래 재건축 한다면서 거의 10년이 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확정을 내가 누구한테 그러냐면 이 아는 사람 주민한테 들었는데 저쪽에 백성 그저 한시 지역 그쪽 강선 단지가 강선 네, 그러니까 어떤 단지를 말씀하시는 강선 마을 네, 강선마을. 네. 뭐가 확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강촌마을. 강촌 마을인가? 예, 예. 강촌 1, 2, 100마일이에요.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저 안전진단도 그것도 그렇지만 그 지금 우리 단지 3단지를 보고 3단지만 보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 뭐랄까 좀 보호가 심해요. 근데 예를 들어 백성이나 우성이나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진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몰라. 그렇다고 3단지 자체만 재건축한다면 인건이 모든 면에서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보면은 그 지금 지금 우리 3단지는 지금 왔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백성이나 이 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통합으로 해야지 이게 모든 게 뭐 높이도 그렇고 뭐 범위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들어간 우리가 부담도 덜하고 이런 게 하는 게 되는데 지금 그 상황도 잘 모르고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해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설득이 간다 그 말이지.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3단지 조건은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내용을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백성에도 이야기해주고
우성이도 이야기해주고 우성이 했던 걸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백성 있는 것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저희가요? 아니 누가 했던 걸 같이 할 거 아닙니까? 한신하고요. 여기는 3단지는 한신하고 우성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한신이고 저쪽은 우성이고. 우성이고. 근데 결국은 2단지랑 같이 통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단지랑 지금 현재 통합이죠. 그러니까 내 예. 그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일어나는 일을 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쵸. 같이 하는 다 거니까. 저희가 그거는- 공유를 해서 업무를 그렇지. 하셔야 되는 근데 주민을 부분이고요. 공유를 받으려면 하나라도 더 받으려면은 네네.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다. 네. 저쪽 상황이 이렇다. 이런 상황을 지금 한 단지가 아니고 세 군데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를 이 컨설팅에서도 그런 게 해서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해야지 사인을 하고 그럴 건 아니냐 그 뜻이요. 일단 하나라도 더 참여를 하게 이거 원한다면은 우선 근데 말 우리 3단지로 지금 이야기를 그쪽으로 모르니까 아, 지금 제가 제가 내가 이 3단지 우리 지금 3단지잖아요 이게.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건물이야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뭐 크레이기를 갖다든가 뭐 이렇게 건물이면은 땜빵을 해가지고 남 보기에 좋게 할 수 있지만 안에 내부를 가면 지금 30년이 다 되잖아요. 네. 배관 자체가 지금 다 녹슬어가지고 이게 막혔어. 엊그저께 구청이었는데 우연히 봤거든요. 내가 다 막혔어. 이게 소방 라인인지 난방 라인인지 뭐 급수 라인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요즘 같은 거 이거 서스나 SR 같은 거는데 옛날 진지로 전부 다 이게 파이프로 지어가지고 다 녹슬어 다 막혔어요. 다 새고 이게 심각하다 그 말이요. 그런 거를 우선도 백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빨리빨리 추진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뜻이요. 그게 그래서 컨설팅에서 뭐라든 조합에서는 뭐 조합 지금 결정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내막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 뜻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셔가지고 업무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전체적으로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장님들 모시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장 장소 대관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그러면 백sun 3단지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주민분들한테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원장님들께서는 다 연락이 되시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2단지와 3단지는 하나다 해서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가 뭐 2단지만 가서 3단지만 가서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취지는 내가 들은 얘기를 우리 주민분들한테도 좀 설명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통합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때 그때도 좀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온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죠. 당연히 위원장님 혼자만 하실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2단지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단지, 1단지가 다 만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저희가 1단지 갔다가 뭐 5단지 갔다가 이렇게 설명회를 계속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오늘은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저기 요청을 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 이런 단계로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어찌됐든 그거를 잘 알겠는데요. 네네. 지금 하는 주제가 제 얘기는 네.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위원장님 와서 좀 해주세요 해서 컨설팅 와서 네네. 지금 입장이 회사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한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나는 부탁하고 싶은 게 네. 그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회사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 5단지나 우성 같은 데도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한번? 안 해봤어요? 2단지는 먼저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했다니까 뭐 할 얘기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현재. 이야기를 예. 모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도 네.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죠. 왜
내 회사만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단지에 일어나는 일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컨설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많이 호응이 할 것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이랑 홍역사 나 처음 지금 뭐 말 들은 것도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예, 저 어르신 제가 좀 양보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 재건축을 이 어려운 허들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물론 5단지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진행을 해서 그 사전 단지로 선정이 됐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힘들 거다. 5단지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서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 지금 이게 백송 여기 그 블럭 같은 경우는 블럭으로 개발을 해야만이 그나마 나라에서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가 지금 서로 이렇게 손이 잘 맞으면 좋은데 생각들이 약간씩 좀 달라요. 그나마 지금 2단지하고 저희 3단지하고는 야 우리라도 좀 먼저 좀 뭉쳐가지고 일단 그 전체를 한번 이끌어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위원장들끼리는 지금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2단지 그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프랑카드가 아마 그렇게 붙어서 1차 때 그 사전 컨설팅 할 때 그것도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단지별 동의서거든요. 각 단지별 동의서인데 각 동마다 동의율이 다 다릅니다. 동의율이. 그러면 이걸 평균을 내면 동의율을 깎아먹어요. 전체 평균을 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해서 시에서 어딘가를 결정을 할 때는 전체 동의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서 3단지는 3단지대로 열심히 걷고 2단지는 2단지대로 열심히 걷고 해서 기본 평균 동의율을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이 비슷하면은 그때 2단지, 3단지, 5단지, 1단지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용이 이러니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 속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가 뭐 일로 갑시다라고 얘기해봐야 힘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각기전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금 5단지는 지금 뭐 어떻게 뭐 자체적으로 지네들 한다고 다 지금 발표 그럼 났잖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네. 통합으로 지금 이쪽 우리 요 1, 2단지하고 합쳐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는 걸로가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 아까.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도단지로 그만 된 것이지 개발 자체는 한 개 단지로만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선도단지로만 된 것에 거기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요 평수가 저 5단지가 왜 그냥 우리가 같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거가.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내 얘기는 네. 그게 같이 하면 좋겠는데 네. 그놈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요.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집합하는 것처럼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한대요? 여기는 내비를 두고 그렇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3, 4년 돼가지고 지하가 무너진 데가 백석 1, 2단지예요. 지하가 그 뉴스. 어르신 죄송 자꾸 우리는 이쪽에 지금 301동이 꺾어진 부분 있죠. 그거 내리 앉아가지고 기둥 세운 거고. 예? 왜 바다 여기 우레프가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 보내줘. 5단지 정도 5단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단독으로 뭐 지금 뭐 추진하고 다 했는가 보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만약에 각 단지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요 4개 단지가 힘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우선은 지금 저희가 2단지랑 3단지는 마음이 지금 합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위원장님을 자주 뵈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도 저쪽 회의하실 때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는 1단지, 5단지 다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뭐 미팅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오늘 와서 설명드린 게 결국은 우리는 통합이 살 길이다. 통합으로 가야지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걔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서 가면 되고 아니면 조금 계속 순위가 밀려나겠죠. 아무래도 이게 온통 이목이 쏠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슈화 되는 사업장을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인허가청에서는. 그러면 저희도 같이 이슈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좋잖아요. 5단지가 혼자 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랑 같이 힘내서 가겠다고 하게 되면 그거조차도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뭐 아직 이 백송 3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위원장님 나름대로의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계속 1단지, 2단지, 5단지 다 만남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이제 주민분들께서도 어쨌든 여기 오래 거주하고 계셨으니까 뭐 5단지 분들 만나던 1단지 분들 만나던 2단지 분들 만나던 우리가 이미 요 1기 신도시 사업 재건축 진행하려고 하는데 너랑 나랑 손을 붙잡고 같이 가야지 우리가 살아날 길이다. 여기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나가고 있는 바로 앞에 강촌 1, 2, 백마 1, 2단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뭉쳐서 가야지 그나마 우리 여기가 빨리 치고 가야지. 저희가 일산이 아시다시피 이쪽부터 시작해서 강촌 후보 뭐 대화 성저가 생긴 거잖아요. 저희부터 시작해야죠. 저희보다 후보기 먼저 시작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오늘은 딱 우리 단지 사람들끼리 내용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취지로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전체 다 모이셨을 때 저희 또 가서 브리핑하고 다 해드릴 거예요. 저희도 하나보다는 큰 사업장이 해야지 저희 용역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옆집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돈에서 안 내신 분들은 좀 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전 컨설팅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선도지구 지정도 나오면 열심히 하자.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 다 같이 한번 뭉쳐서 가자. 이런 마인드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게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선 지금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불러주시면 되세요. 네.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